안녕하세요, 상남자입니다. 오늘도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물건의 소재지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거고요. 주소는 좀 가려놨지만 지하에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물건의 종별은 근린상가였고 대지권이 무려 31평이네요. 대지권이 엄청 넓죠. 근데 저희 건물 전용 면적이 92.6평이에요. 지하 1층에 92.6평 정도 되는 대형 상가가 경매로 나왔었어요. 토지 건물 전체 매각 강제 경매였고요. 감정가를 보시면 무려 27억, 지하에 90평에 27억. 덩어리가 벌써 엄청나죠. 근데 변경되고 유찰되고 변경돼서 13억 2,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4명이 입찰을 들어와서 14억 5,8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미납했죠? 차순이랑 금액 차이도 얼마 안 난 것 같아요. 이게 뭐지? 800만 원 차이. 경매 컨설팅 업체에서 작업 친 건가? 근데 작업 쳤다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게, 그러면 납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미납하셨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오로지 제 추측이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이분은 보증금을 무려 1억 3,250만 원이나 포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 금액으로 낙찰받아서 임대차 세팅하고 원하는 수익률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무려 1억 3,200만 원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돈을 포기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면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조사하시는 버릇 들이셔야 되겠죠. 피 같은 돈 최소한 지켜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저희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미납된 이유를 보면 혹시 권리 분석을 잘못했나 싶잖아요. 근데 별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이 낙찰 받으시면 전체 다 소멸되는 깨끗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단 하나겠죠? 14억 5,800만 원에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임대료,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조사가 덜 됐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4차 13억 2,500에 다시 진행했고요. 입찰자는 한 명 단독으로 13억 6,500만 원에 낙찰 받으셨습니다. 감정가의 무려 50%. 반값 세일에 가져가셨어요. 전 회차보다는 1억 3천 이상 싸게 그래도 쓰셨네요. 낙찰 받으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고 대급 지급 기한 안내에 대금 납부를 하셨고 배당도 다 종결이 났어요. 물건 사진 보면 이런 오피스 건물의 지하 1층에 92평 상가였어요. 근데 재밌었던 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900만 원이었대요. 장난 아니죠. 월세 900만 원. 도대체 뭘로 들어와 있었길래 월세가 900만 원으로 세팅돼 있었던 거야? 보증금은 조금 낮은 편인 것 같긴 한데 월세가 900만 원이래요.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빨리 현장 달려가서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뛰어갔습니다. 간평사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 잠깐 보면 이렇게 지금 언덕처럼 보이죠? 실제로 가서 보면 여기 보이시는 1층이 여기가 공부상 지하 1층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하 물건이 아니고 1층 물건이었던 거예요. 1층 물건. 그리고 사진에서도 안 보이는데 현장을 가서 봤더니 여기가 공부상 지하 1층이라고 했잖아요. 주차장 입구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지금 칸칸이 잘라져 있고 여기가 출입구, 이렇게 또 칸칸이 잘라져서 임대차가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임대차 현황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성인용 PC방 들어와 있었고요. 뭐 식당 들어와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대로변에서 해당 물건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더라고요. 간판은 여기 있었어요. 물건지가 어디 있냐? 요 안으로 쏙 들어가면 안에 있는 먹통 상가였던 거예요. 이런 건물에 밖에서도 보이지 않는, 안에 들어가야 찾을 수 있는 건물. 여기가 전면에서 보이는 입구인데 일로 쑥 들어가면은 엄청 크게 상가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 칸 잘라져서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업을 하고 있었고, 자, 해당 호실이 이거였습니다.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엄청 크게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불도 켜놓고 한창 영업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평면도 있네요. 평면도 보시면 여기가 도로였잖아요. 여기가 주차장 입구예요. 정문을 이렇게 쏙 들어가면요, 물건지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밖에 2층에만 간판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목적성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업종이잖아요. 마케팅이 꼭 필요한 업종, 아니면 입소문이 나야 되는 업종.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경쟁자는 좀 줄어들겠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물건의 위치는 여기 어디쯤이었어요. 여기 어디쯤. 임장을 쭉 다녀보니까 여기 대학생들이 뒷길 쪽문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는 다 오피스텔이었어요. 전체 다 오피스텔. 오, 여기 스타벅스도 있네요. 메가커피도 있고, 탐앤탐스. 길 건너편에도 상가주택으로 쭉 다 들어와 있었고요. 이쪽은 이제 대학교인데 여기에 가장 핫한 신분당선, 광교역이 있고요. 그러면 제일 큰 동선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횡단보도가 다 이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사람이 다니는 동선은 이쪽도 괜찮은 것. 주택 상가 부지가 이렇게 넓게 포진되어 있었고, 여기는 오피스텔이 잔뜩 있었고, 여기는 대학교다 보니까 그냥 업종이 딱히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식당으로 쓰고 있었지만 그 식당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은 그냥 다른 식당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임대가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평당 10만 원은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겠냐 라고 하시던 부동산 사장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당 10만 원은 이건 때려주기도 안 될 것 같다. 목통상가이기도 하고, 평당 10만 원을 맞추려면 한 3칸 정도로 잘라가지고, 원래 호수대로 이게 3개 호수였거든요. 잘라가지고 평당 10만 원으로 각각 다른 임차인을 주면 가능은 하겠다라고 생각은 했었고, 만약에 통으로 임대를 줘버리면 대형 평수다 보니까 평당 10만 원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 평당 5만 원으로 계산했었어요. 5만 원으로 계산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서 유찰을 기다리기로 했으나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가셔서 나중에 복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물건의 히스토리를 쭉 정리해보자면, 낙찰가는 13억 2,500만 원에 단독으로 가져가신 거예요. 21년 9월 15일.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대출을 실행하셨는데 10억 받으셨더라고요. 채권 최고액은 120% 설정해서 12억, 날짜는 21년 11월 8일이었습니다. 11월 8일 날에 등기까지 모두 완료됐어요. 그리고 그 물건이 어떻게 지금 되었냐면, 예상했던 대로 식당으로 임대차가 계약이 됐어요. 3개월 정도 됐다고 하시거든요. 금액은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는데 10만 원은 일단 무조건 아니에요. 통화해보니까 10만 원은 아니고 싸게 임대차를 줬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럼 평당 한 5만 원에 줬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뭐 싸게 줬대요. 싸게. 예, 싸게 줬다고 하셨고, 유추해볼 수는 있죠. 평당 10만 원은 아니고 평당 5만 원은 맞을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못 받아도 평당 5만 원은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방 지지선을 그어 놓고요. 그럼 월세는 대략적으로 얼마냐 계산해 보는 거죠. 5만 원 곱하기 92평 하니까 460만 원 나오는데, 조금 더 넉넉하게 계산해 봅시다. 월세 500만 원. 월세 500만 원 하고, 아까 물건 현황에 보시면 월세 900만 원에 보증금 5천만 원 돼 있었거든요. 저희는 보증금을 좀 세게 받죠. 1억 받읍시다. 1억. 보증금 1억을 받고 월세는 500만 원에 받았다고 칩시다. 자세한 금액은 잘 몰라요. 저희가 조금 요 정도면 계산하는 게 대략적으로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세팅되어 있는 수익률은 500만 원 곱하기 12달 나누기 낙찰가에서 보증금 뺀 가격, 취등록세니 공인중개사 비용이니 그런 거 다 빼고요. 뭐 세금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나와 있는 액면가 그대로 그냥 계산할게요. 편하게요. 13억 2,500에 낙찰됐으니 보증금 1억 까고 12억 2,500만 원 곱하기 100 이렇게 나오네요. 4.8%. 월세 500만 원에 보증금 1억 받았다고 쳤을 때 세금 떼고 취등록세 다 빼고 현재 세팅된 수익률은 4.8%. 오,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만 놓고 본다면 괜찮은데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가서 확인해야 돼요. 임차인분한테. 렌트프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보증금이 뭐 터무니없게 낮을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월세가 뭐 600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조금 더 후하게 쳤을 때 계산해보면 수익률 4.8%에 세팅이 된 겁니다. 공실기간은 몇 개월이었냐면 3월달경에 계약을 했으니까 5개월 정도 공실이었던 걸 감안하고요. 추가로 명도비랑 이것저것 들었겠죠. 그런 디테일한 거는 생략하도록 하죠. 현재 지금 임대차가 세팅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풀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낙찰 받으신 이분은 얼마를 투입하셨는가 또 계산해보면, 취등록세랑 법무비랑 경비 이것저것 하면은 대략 낙찰가의 6% 계산해보면 8,190만 원 나오네요. 그러면 낙찰가에서 대출금액 빼고 취등록세 경비 빼고 총 들어간 자기 자본은 4억 4,690만 원 이렇게 되네요. 추가로 5달 동안 이자랑 부동산 수수료랑 뭐 이것저것 들었겠죠.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밀린 관리비가 있었어요. 관리비가 그때 당시 얼마였냐면, 제가 작년 9월 달에 다녀왔거든요. 작년 9월 달에 밀린 관리비가 2천만 원이었는데 저희는 협상을 통해서 밀린 3년치 공용관리 부분에 대해서만 또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관리비를 해결하고 전 임차인한테 다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용도비가 많이 안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재밌었던 거, 장사는 계속 하고 계셨는데 월세도 안 내고 계셨어요. 장기간 월세도 안 내시고 관리비도 안 내시고 그냥 계속 영업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낙찰받고 자리 내어주신 거죠. 그럼 이분은 월세 500만 원 받으면 이자는 얼마나 낼까요? 대략 계산 또 해볼까요? 이자를 4%로 계산하니까 한 달에 나가는 이자는
330만 원 정도 되네요. 작년 겨울이었으니까 금리를 조금 낮춰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죠? 3.5%로 해볼게요. 3.5% 금리로 계산해보면 한 달 나가는 이자는 290만 원 정도. 그러면 월세 한 300만 원 남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계산한 거 보면은 단독으로 낙찰 받았고 대략 4억 5천 내 돈 들어간 거고요. 현재 임대차가 세팅이 잘 돼서 300만 원씩 받고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맞을까요? 그렇죠? 일단 월세가 얼마인지는 자세히는 몰라요. 보증금도 그렇고요. 부동산 사장님과 통화해봤을 때 10만 원은 절대 아니었고 5만 원으로 말씀드리니까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넉넉히 월세 500만 원 제가 생각한 거고 보증금도 넉넉히 1억이라고 책정을 한 겁니다. 4억 5천 넣고 순수 현금 흐름 300만 원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